훨씬 낫네. 자, 이제 우리 저기 있는 32번부터 할게요. 가격 재원칙도 실제 매년 한 문제 시험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일단 이 키워드를 먼저 보셔야 돼요. 보자고요. 자, 첫 번째 보니까 이런 거요. 항상 가격 재원칙 공부하는 방식은요, 키워드를 갖고 움직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내용 다 보지 말고 이 말 나오면 항상 어떤 말 나오는데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 이건 굳이 다 암기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다만 이런 말 나왔을 때 어떤 말 뒤에 따라올 것이 이거 마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대체 원칙도 있고 경쟁도 있고 또 뭐 그 업에 보니까 수익, 재정, 체감이 있을 것이고 또 보니까 기여 원칙이 기여 원칙. 그 다음 뭐 있습니까? 네, 수익 배분. 자, 기여 원칙 같은 말이 뭐예요? 공헌이죠. 수익 배분 같은 말이 뭐죠? 최근에 문제 보니까 수익 배분 대신 이렇게 잉여 생산 원리라는 용어를 쓴다고요. 얘는 중요한 게 이런 거 아닙니까? 키워드 찾는 것은 간단해요. 자,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요 말 나오는 순간 무조건 뒤에 똑같은 말이 있냐 없냐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항상 대체도 뭐라 해야 됩니까? 대체 또는 같은 말, 효용. 원래 대체란 말은 동일한 효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효용이란 말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쟁은 뭐 나옵니다? 경쟁. 이 말은 뭐예요? 수익은 마다가 올라가다가 뭐 한다고요? 떨어진다 이 말이고죠. 또한 야치 기여 원칙. 자, 이 기여가 사실 꽤 중요합니다. 요건 꼭 기억하셔야 돼. 기여 원칙만큼.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게 기여 원칙이랍니다. 우리 학원 건물 현재 3층짜리 건물이에요. 이 건물 전체에 있는 가격이 10억 한데. 그러면 토지가 10억 중에 어느 정도 영향 줄 것인가? 1층이, 2층이, 3층이 어느 정도 영향 줄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땅이 전체에 있는 10억 중에 4억 정도 영향 준대. 그러한 걸 파악할 목적이 뭐냐고 이 기여 원칙이라. 그러니까 특정한 구성 부분이 전체에 있는 값에 영향을 주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꼭 아실 건 뭔가 기여 원칙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특정한 구성 부분이 전체와의 어떤 관계, 하여튼 전체와의 관계 딱 나오죠. 나오는 순간 전부 다 이건 기여 원칙이에요. 그리고 조심할 건 이 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문 나오면서 만약에 병합이나 분할 나오죠. 나오는 순간 100% 이건 기여 원칙입니다. 오래 하시고 그 다음에 수익 배분 말 뜻이 뭡니까? 나오는 수익을 분배해 준다. 누구한테? 생산 요소에게. 그러니까 이 말이죠. 총수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생산 요소 있죠. 뭐뭐 있습니까? 노동, 자본, 토지, 경영이죠. 근데 그런 걸 다 알지 말고 어쨌든 노동, 자본 이딴 말 나오죠. 나오는 순간 무조건 수익 배분 이렇게 하시라고요. 자, 그러면서 이때 꼭 암기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이 대체 원칙은 감정평가 3방식의 이론적 근거죠. 그 다음에 기여 원칙이 중요한데 얘는 한 층 건물 더 지을까 말까 판단할 수 있는 추가 투자적 판단. 추가 투자 적부 판단할 수 있는 것도 뭐냐고 이게 기여 원칙이에요. 그 다음 수익 배분은 반드시는 수익 관련돼 있는 말, 즉 수익 방식이나 그런 잔여법의 이론적 근거 이거 암기하셔야 돼.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가장 많이 물었던 게 뭐죠? 균형이란 말과 또 뭐가 있습니까? 적합. 요 두 개를 보시는데 철저하게 균형과 적합 무조건 이거요. 외부냐 내부에 대한 차이요. 그래서 나오거든 문제 풀 때 항상 내부에 대한 설명 나면 균형, 외부에 대한 설명 나면 적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대 이 말 아닙니까? 네, 결국은 구성 요소 간의 구성 요소 투입 비율. 주로 시험에 이 말을 합니다. 투입 비율 또는 결합 비율.
요 말 나오죠. 나오는 순간 전부 다 이건 뭐냐? 예, 균형 원칙이라고. 그 다음에 적합이라는 것은 무조건 외부거든요. 외부 같은 말이 뭐냐? 지역 또는 환경 이 말 나오죠. 나오는 순간 전부 다 적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우리 학원 건물 안에 있는 설명이 무조건. 안에 보니까 계단 복잡하다, 뭐 이 강의실 부족하다 이런 게 있죠. 이거 전부 내부에 대한 설명이거든. 그러니까 내부는 멍땅다 이게 전부 다 기여라고. 균형이에요. 그다음 우리 집과 주변 환경이 있지. 환경 묻는 순간 전부 다 적합이라고.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내부에 있는 상황이 어울리지 않으면 감가되겠죠. 이때 쓰고 있는 감가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요. 외부 환경과 서로 관련돼 있다 무슨 감가요? 요거까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실제로 시험에서 정답 등을 가장 많이 작업하는 게 누구냐? 얘입니다. 이것만 꼭 기억하셔야 다른 건 몰라도. 그리고 그 다음에 변동이란 것과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예측. 그래서 항상 포인트는 이겁니다. 변동을 시험 나오면 지문 굉장히 깁니다. 지문이 긴데 무조건 있지 다른 거 없어. 딱 지문 떴을 때 말 나야 돼. 끝에가 무조건 변화 과정이 있다. 변동한 이 말 나오게 돼 있어. 결론은 뭐냐 이 말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설명 쫙 들읍니다. 어떻든 쭉 설명 들으면서 마지막 가서 변화한다, 변동한다 이 말 나온다고. 그 다음에 얘는 예측은 부동산 가격은 예측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서 특히 앞으로 이 변동은 어쨌든 시간이 변하면 부동산 가격이 바뀌죠. 그래서 시점과 서로 관련된 말은 전부 변동입니다. 그 다음에 가치 개념. 가치란 것은 장래 예상되는 편익을 현재가 환원한 값인데 가치 개념과 관련된 건 전부 예측이랍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라고요. 이 정도만. 그래서 일단 여러분 공부하실 건요. 다른 거는 보세요. 이런 건 답이 금방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딱딱 튀어나온다고. 그럼 내가 좀 공부할 게 뭐냐? 요거 좀 공부하시고, 그죠? 요것만큼 좀 정확히 좀 알고 있으라고. 그리고 우리 가장 장난만 요 두 개 아닙니까? 요 개념만큼은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 근데 공부하기 별로 안 된다고. 어쨌든 내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순간 전부 다 균형이고, 그 다음에 뭐 있으면 외부에 대한 설명이 뭐냐? 적합이거든요. 근데 나 같으면 조금 어렵겠냐면요. 요거 시험 내겠어. 좋다. 균형 원칙과 저기 있는 기여 원칙 어느 걸 먼저 할래? 라고 물을 수 있어. 이게 순서에 있어 분명히. 다시 할게. 자, 잘 들어보세요. 물론 나중에 저기 문제 한번 내겠지만 우리 학원이 현재 보니까 8층짜리 상가 건물이야. 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대. 그럼 이거 감가되겠지. 이거와 관련돼 있는 가격제 원칙? 엘리베이터가 없대. 없다는 거야. 있는 자체잖아. 내부 외부야. 내부지. 무슨 원칙? 균형이지. 여기까지 균형이라고. 그래서 이걸 설치할 때 설치비가 1억 들었는데 설치하면 집값 올라가지. 올라갈 게 5천만 원 정도 뛰는데 설치하겠습니까? 안 하지. 이렇게 설명은 뭐예요? 요건 뭐예요? 이건 기여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균형은 있는 자체의 모습이고 그 다음 반대로 기여는 뭐 있어? 그래서 뭐를 집어넣겠다 말겠다 하는 거야. 여기 기여란 말이야 항상. 그러니까 의미를 잘 파악하시라고. 그러니까 뭐가 들어서 있다, 뭐가 부족하다 딱 나오지. 나오는 그 자체만 가지고 결국은 균형이야. 근데 그래서 그 결과 이걸 설치할까 말까 고민하는 거야. 했을 때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수익이 얼마 난다 했을 때 이건 기여 원칙이라고. 그래서 항상 먼저 할 게 균형을 먼저 한다고. 그래서 문제 문학에서 균형이 저기 있는 기여보다 선행된다라고 시험 낼 수 있어. 표현 자체가. 그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돼. 더 이상 가지 말고.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요. 지금부터 32번 갑니다. 첫 번째 보니까 시점 나 있죠. 시점 나면 무조건 변동이야. 왜 그러냐? 시간이 변하면 가격도 변한다 이 말이니까. 그 다음에 33번 갑니다. 균형과 적합에 대한 설명인데 1번 적합은 동네 묻는 거 아닙니까? 동네, 지역. 그죠? 그 다음에 균형은 내부에 대한 문제지. 개별이죠? 자, 2번 갑니다.
대상 부동 채이용 채이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균형 원칙은 내부적 관계 원칙이고 적합은 뭐죠? 외부죠. 3번 균형은 무슨 감가? 기능. 그다음 적합은요? 경제. 자, 4번 생산 요소 간의 결합은 뭐죠? 이건 내부지 내부. 그죠? 그래서 이건 뭐 있으면 균형이고 반대로 뭐 있으면 적합은 외부 환경이죠. 그 다음에 5번, 요건 좀 이따 할 건데, 이거 한번 물어보죠. 건물과 부지가 어울리지 않는다. 무슨 감가? 오케이, 기능 감가. 기능 감가 항상 뭡니까? 균형. 예, 고려하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34번요. 1번, 2번, 이건 무조건 답이 튀어나와야 돼.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 이건. 1번, 자녀법, 무조건 수익 배분. 2번 추가 투자 적정 여부 뭐요? 기여. 3번은 넘어가고 4번 갑니다. 감정평가 3방식 나오죠. 무조건 대체. 그 다음에 5번 통과 필요 없으니까 그런 거만 암기하시라고요. 자, 35번 갑니다. 1번 가치 원칙은 뭐 이런 건 그냥 넘어가시. 2번 갑니다. 경쟁 나오지? 무조건 그 속에 뭐 나와야 돼? 경쟁 나오고 3번은 수요 공급 원칙은 경제 원칙을 전제로 고쳐야 된다. 이런 거 알 필요 없습니다. 이거 모릅니다. 그 다음에 4번 뭐 나왔어? 효용 나지. 근데 조심할 건 자, 효용이 동일할 때 지가가 가치가 싼 것을 가치 동일할 때 효용이 큰 걸 선택한다. 이게 무슨 원칙이죠? 예? 자, 이건 뭐요? 요건 대체 원칙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기회비용. 기회비용인데, 어쨌든 거기서 뭐 있습니까? 틀린 거는 적합 아니죠? 아니고, 보통 뭐 있습니까? 대체 또는 기회비용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자녀법. 수익 배분. 자, 36페이지 갑니다. 36번. 최유효형이 나오면 여러분 무조건 통과하셔야 돼. 통과하시라고요. 자, 제가 설명드릴게. 원래 최유형은 이렇게 만들어진 거. 이게 일본식 영어로 최유형이지. 원래 이 말이죠. 요 말에 대한 준말입니다. 그래서 원래 어떤 책들을 보면 최유형 대신 최고 최선이형이라고. 그러면 이 말이 뭐냐 이겁니다. 주어진 땅이 최선의 이용이 되어진 상태에서 최고의 이용이 되어진 게 뭐라고요? 최유형이라고요. and란 건 둘 다 충족된 거지. 그죠? 플러스인데. 자, 최선을 굳이 우리 거기 있는 우리 책처럼 뭐 있습니까? 물리 채택 가능성, 합리적 이용, 그 다음에 합법적 이용, 암기하지 말고 이래보시라고. 원래 부동산 학이라는 것은 기술, 경제, 법률 합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첫 번째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물리, 기술적으로, 그 다음에 법률상 하자가 없는 게 뭐야? 최선 이용이라고. 한번 따져볼게요. 자, 우리 현재 땅이, 우리 학원 땅이 빈 땅이에요. 빈 땅인데, 사용들은 용도가 호텔 쓸 수 있어. 상가 건물 지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오피스텔 건물 지어줄 수 있답니다. 근데 이때 보니까 둘 다 보니 실제 이 건물 지어줄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주거형이 있는데 이 땅은 절대 주거는 법률상 안 된대. 네? 자, 근데 여기서 뭐 있습니까? 경제가 뭐니 말입니다. 수익과 비용을 따져보니까 호텔은 수익이 100억, 얘는 상가는 90억, 오피스를 보니까 80억. 얘는 못 짓는 거예요. 보면서 하자 있으니까. 이때 이 건물 짓는 비용을 보니까 여기 있는 호텔은 70억. 얘는 보니까 65억. 얘는 보니까 뭐 있습니까? 40억이 비용이 들어간대. 그러면 어쨌든 수익이 비용보다 크지? 전부 다? 이 말은 결국 뭐 있습니까? 이 경제적 타당성이 다 있다는 거 이게. 자, 그 중에서 뭐 결국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예. 여기 있는 이 세 개는 모두 다
채에서는 이용되는 거지. 왜? 기술, 경제, 법률, 사자 없으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같은 이 중에 어떤 거 하겠습니까? 세 개 중에서? 얘는 차이가 얼마요? 요거는요? 요거는요? 어떤 거 하겠냐고. 오피스텔이죠. 이 말은 뭐냐 이겁니다. 이 세 가지 모든 요건이 충족된 것 중에서 최고 이용. 이 말은 최고 수익, 최고 가치를 창출하는 이용만 가지고 뭐라고요? 여기 뭐라고? 최유효 이용. 그래서 현재 어떤 게? 오피스텔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최유효에 대한 판단 기준을 우리 책 가지고 암기하지 말고 이걸 가지고 판단해가지고 최에서는 기술, 경제, 법률, 사자 잡는 거. 그 말이 뭐예요? 첫 번째 라인이 뭐 있습니까? 물리적 뭐라 있습니까? 채택 가능성. 이게 뭔데? 기술. 두 번째 합리적 이용. 이게 뭐냐? 경제. 세 번째 합법적 이용이 뭐냐? 법. 을 가지고 마지막 뭐라 했습니까? 최고 수익. 이게 뭔데? 최고 이용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게 판단 기준이야. 그러니까 이 문구를 그냥 우리 책처럼 보지 말고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부동산은 기술, 경제, 법률을 따지는데 이 세 개 다 모두 충족되어진 것 중에 가장 높은 수익, 가장 높은 가치를 창출한 게 뭐냐? 어떻게 최유효 이용해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균형 나와 있죠? 핵심, 구성 요소 결합, 여기 핵심이에요. 끝에 경제 기능,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자, 3번 갑니다. 적합, 무조건 환경 나와야 돼.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체 나와 있지. 나오면 무조건 대체 또는 효용 나야 되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측과 변동은 자, 물어보죠. 부동산 가격은 변하는데 과거에 바뀐 겁니까? 앞으로 바뀔 거예요? 앞으로 바뀔 거지. 예측도 부동산 가격은 앞으로 미래 인생 예측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이 말은 뭔가 하면 예측이든 변동이든 미래상을 고려한다 말 뜻이고요. 자, 오르보시고. 예, 저기 뭐 있습니까? 37번요. 1번. 자, 이건 과거에 나왔던 문제예요. 유일하게 안에 있는 글자의 장난치기의 기원칙에서 딱 한 번 나왔어. 그러니까 절대 기원칙은 생산비랑 관계없습니다. 생산성, 생산량, 수익이랑 가격 등의 관계 있는데 이건 이미 나왔기 때문에 하지 마시고 그냥 넘어가시라고. 절대 이제 앞으로 이 가격 원칙은요. 안에 있는 글자와 장난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2번은 뭐 있습니까? 경쟁이란 나있죠. 항상 이건 무조건 경쟁이란 말 나와야 돼. 응? 나와 있는데 그 초과인 나있죠. 그냥 넘어가시라고. 그 다음에 3번은 뭐 있습니까? 적합 나있죠. 적합은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 자, 거기 보면 뭐 있습니까? 시장 수요 일치하죠. 이게 주변 환경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 네 번째 균형은 뭐 있습니까? 내부 구성 요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5번은 예측은, 예측 항상 뭐 있습니까? 나오거든? 미래. 장래 유용성에 대한 가치. 이런 게 핵심이라고요. 자, 37번 그렇게 깔끔한 문제 아닌 것 같아. 자, 뒷장 가보겠습니다. 38번. 1번. 자, 1번은 부지 건물 나오죠. 이건 분명히 내부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이건 무슨 원칙? 균형. 2번. 자본 노동 나지. 무조건 뭐요? 수익, 배분. 같은 말. 잉여 생산 원리. 3번 갑니다. 3번 쭉 가보니까 핵심이 뭐야? 환경 나 있지. 주변적 말하는 거지. 무조건 뭐야? 적합. 자, 4번 갑니다. 4번 보니까 얘도 뭐 나와 있습니까? 예, 미래 가치 변을 고려한다. 이건 뭐요? 예측이지. 다섯 번째 뭐 있습니까? 자, 예, 투자자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이 반영돼 있다. 이게 무슨 원칙? 기회비용 원칙. 그죠? 그럼 기회비용이 뭔지 알죠? 한 개를 선택함에 따라 포기한 나머지 비용이에요. 수요 공급 항상 뭐 나와야 돼? 수요 공급 나오면 되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 자,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우리 문제가 우리 체감제 보니까 자꾸 뭐 조금 벗어났는데 이 핵심만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항상 이 말로 이 말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굳이 암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냥 이렇게 푼다는 거 마시고 다만 내가 기억할 게 뭐 있습니까? 요건 좀 정확히 아셔야 돼. 기억 원칙은. 다음에는 보면 이거에 장난칠 것 같아요. 나 같으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두 개 정확히 구분하시고. 구분할 거 별로 없지 않습니까? 내부냐 외부 묻는 거니까. 요렇게 내용을 좀 해보시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267페이지 보니까 감정평가 3방식. 자, 평가 3방식은 제일 먼저 거기 밑에 2번에 있죠. 아주 심플한 문제지만 이거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3방식 어떠한 가격과 입력할 때 쓰고 있는 용어 자체가 뭐가 될까 하셔야 된다고요. 자, 해보자고 이제. 3방식이 뭐뭐 있죠? 우리 거기 있는 순서에 따라서 원가 방식도요. 비교 방식도요. 3개 있죠? 이때 각각마다 가격을 구할 수도 있고 반대 뭐 있습니까? 입력 구할 수 있다고 그죠? 있는데 자 원가 방식의 가격 구한다. 원가법. 비교 방식 가격 구한다. 매매된 사례지. 같은 말이 거래된 사례지. 거래된 사례와 서로 비교한다 이거고. 수익 방식이 뭐 있으면 나오는 수익을 통해 이제 평가하는 방식인데 가격 구한다. 환원법. 자, 다시 원가법에서 임료 구한다. 무슨 법? 적자가 쌓을 적자면 다 더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임대에 놓았던 사례죠. 사례수를 비교합니다. 수익 방식도 뭐 있습니까? 네, 수익 분석법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각각의 산출되어진 값을 우리 명명할 때 시산가격이 쓴답니다. 그래서 여기 시산가격 제목 좀 정해보자고. 자, 원가법에 산출된 시산가격 제목이 뭐예요? 원가는 뭐예요? 만드는 비용을 다 더하잖아. 다 더한다는 거예요. 더할 적자, 적산가격. 자, 요때 임료 구한다. 적산 뭐예요? 다시 거래사례비교법에 있는 시산가격 제목이 뭐예요? 옆집에서 매매된 게 5억이면 그것을 뭐 있습니까? 유추해서 또는 걔하고 서로 비교해서 줄한데 비준가격. 같은 맥락이지만 임료도 뭐 있습니까? 유추임료 또는 뭐죠? 비준임료. 수익환원법에 산출된 시장가격이 뭐죠? 수익가격. 임료 구한다. 자, 요건 기본 알고 있어야 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걸 할 목적이 사실 아니야. 더 중요한 것은 자, 묻습니다. 우리 학원 건물, 이 건물 있죠? 이 건물 가지고 3가지 방식을 통해 평가하면 똑같은 가격이 나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절대 3가지면, 3면, 3가지 면을 평가하면 동일한 가격, 등가성 원리. 이 의미하셔야 돼. 3면 등가성이라는 것은 3가지 방식을 평가하면 똑같은 가격 나온다. 이게 3면 등가성이에요. 근데 절대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 불완전 경쟁. 불완전 경쟁이니까 이 말 꼭 기억하셔야 돼. 3면 등가성을 원리를 인정합니까? 부정하지. 그죠? 그러면 현재 이 값이 절대 같을 수가 없다. 똑같은 물건이 또 물건에 대해서 똑같은 평가에서 평가한다 하더라도 절대 같은 가격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이와 같이 다 다른 가격이 나오겠죠? 나오면 우리 항상 이제 감정평가사가 마지막에 평가 보고서에 보니까 이 물건 얼마에 대한 최종가를 분명히 표시해놨는데 그런 걸 뭐라 하냐? 다른 말로
시산 가격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걸 뭐합니까? 이제 시산 가격이 뭐 해야 되지? 아니 평가사가 보낸 마지막까지 이 물건 가격이 얼마나 표시할 거 아니에요? 이 말은 요 차이가 있는 걸 약간 조정해야지 한 개의 어떤 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 뭐라 하냐? 다른 말로 시산 가격 조정이에요. 자, 중요한 건 다시 할게. 시산 가격 조정 왜 한다고? 나 같으면 이거 묻겠다고. 왜 여기 있는 조정합니까? 이거예요. 세 가지 면의 평가는 똑같은 가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요걸 조정해야만 최종 값이 나온다고 이게. 그러면 조정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중요하거든요. 요 내용을 기억하시는데 첫 번째 조정 방법은 절대 잘 알지만 산술 평균은 절대 안 된다. 무슨 말이냐? 현재 항목이 보니까 3개 있죠? 10억, 12억 있으면 평균 11억 이건 아니다. 이건 산술 평균이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반드시 뭐 있습니까? 어떻게 한다? 요 말을 기억하세요. 가중 평균해야 된다. 이 말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이 말은 뭐냐? 이 말 아닙니까? 현재 저기 있는 원가법에서 10억이고 그 다음 유추 가격이 12억이고 그 다음 수익 가격이 11억 아닙니까? 했을 때 가중은 각각에다 확률을 준다는 확률을. 예를 들어서 얘한테 현재 뭐 있으면 60%, 30% 이렇게 10% 확률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가중 평균이거든요. 자, 중요한 건 요 프로테이지를 어떻게 줄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달리지면 이 값 달라질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 값을 줄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에다 뭐 있습니까? 이 근거는 요건 지금 제가 쓰지만 한 번 그냥 들어본 거야. 그냥 들어본 그냥 끝내시라고. 첫 번째 보니까 이러한 이 내용이 평가한 거에 정확성이 있냐 없냐. 또 현재 시장상에 어떤 적절할 것인가. 적절성. 그 다음에 자료의 양, 즉 증거의 양인데 우리 보통 자료라고 설명되어 있더라고요. 요 3개. 즉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정확성 이겁니다. 요 각각의 평가된 이 방식이 이 값이 정확하냐 각각 방식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건 잘못된 평가 될 수 있다면 이게 자체가. 그럼 그 중에 가장 정확한 얘가 보면 제일 정확하대. 비교적 아주 건전하게 평가했대. 그 다음에 적절성은 뭐냐 이 말입니다. 우리 보통 이거 한번 물어보죠.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굉장히 나빠지면 거래사에 매매된 가격은 지나치게 폭락했지. 그죠? 이런 걸 갖다 여기 쓴다면 이게 좀 맞겠습니까? 우리 정상 가격은 일반적 보편 가격이거든. 그럼 결국은 경기가 지나치게 호황이나 불황 거래사를 못 쓴다고. 이걸 잘 쓰면 안 된다고. 또 마찬가지만 경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나빠지면 임대 수입은 달라지겠지. 큰 어떤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건 분명히 정상적인 수익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뭐 있습니까? 경기가 호황이나 불황일 때 보통 많이 쓰고 있는 게 원가를 제일 많이 써. 왜냐하면 원가는요, 자재비는 큰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또한 나중에 이제 원가는 무조건 짓는 비용이 우리 같은 짓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짓는 비용이거든. 그러니까 오차가 클 수가 없어, 이게.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보통 뭐 경기가 호황과 불황은 보통 이걸 많이 쓴다고. 응? 자, 그런 걸 따져보고 시장에서 그 다음에 뭐 있으면 이런 자료가 사례가 많냐지 따져보는 거야. 그러니까 사례가 가장 많이 원가가 제일 많대. 그래서 난 현재 원가에다가 확률 60 주는 거야. 응? 그 다음에 조금 좋은 게 뭐 있습니까?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가장 나쁜 게 뭐니까 수익하는 법이야.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값을 이렇게 다 곱해주면요. 요 값은 6억이지? 3억 6천이죠? 얘는 뭐 있으면 1억 천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값이 현재 10억 얼마입니까? 7천이지. 그죠? 따라서 현재 이 건물 가격은 10억 7천 이렇게 평가되어 있다고. 그러면 두 번째 보니까요. 시산 가격 조정되어진 요게 뭐라고? 요게 감정평가 보고서의 마지막 있는 가격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걸 뭐라냐? 다른 말로 최종적인 가격이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그래서
이 말은 의미 두지 마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뭐 있습니까? 감정평가서의 최종적인 가격이 뭐냐 묻거든. 시산 가격을 추계한 값이 아니라 시장 가격을 조정한 값입니다. 요 두 개만 좀 기억하시라고 문제에서. 그럼 이런 걸 좀 장난칠 목적이지 나머지 이런 거 장난칠 목적 아니랍니다. 물론 이건 이제 잘 알고 있어야 돼. 절대 삼면 등가성을 인정 안 됐으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크게 4개 지문이 있는데 그 4개 지문 중에서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요거하고 그 다음에 얘가 중요한 거예요. 얘가. 자, 일단 그렇게 내용을 보시고 어디를 가는가 하면 이제 자, 예. 269페이지요. 자, 269페이지. 거기 있는 5번요. 시산 가격 결정 및 조정이 있을 거예요. 이걸 좀 정리해 볼게요, 이제. 1번, 시산 가액이란 것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위해 산정된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 여기까지, 자, 잠시 여기까지. 자, 거기 따라가면요. 일상 감정평가 가액을 결정해서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 방법. 자, 원가법이요. 이때 산출된 요 가격이 무슨 가격? 이게 뭐라고? 이걸 시장 가격이라고. 그죠? 또 거래 설비에 산출된 이러한 용을 묶어서 뭐라냐? 시장 가격 쓴다고. 그러니까 이 각각에 있는 계획을 전체를 묶어서 시장 가격 쓴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맞죠? 예, 감정평가 방법을 적용해 산출된 가액 여기까지는 시장 가격이라고. 근데 뒤에 뭐라 했습니까? 대상 무슨 최종 가액 이건 뭐요? 이거 보세요. 여기 최종 가격입니까 이게? 아니지. 누가 최종 가격이지? 요 말 기억하시라고. 그러니까 시산 가격을 조정한 값이야. 그러니까 뒷말이 좀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 2번 시산 가격 조정이 뭐라고요? 자, 이 말 아닙니까? 각 방식에 산출된 시산, 추계된 시산 가격을 뭐 하는 거요? 조정한 값이지. 그냥 그래 가시라고 문제 풀 때. 그래서 예, 거기 설명 시장 가격 상호 관련성을 재검토해서 시장 가격 상호의 격차를 조정하는 작업이다. 그 다음에 3번요, 뭐 있습니까? 절대 시장 가격 추정은 무슨 평균? 산술 평균하는 게 아니다. 네 번째, 시장 가격 추정할 때 뭐 있습니까? 예, 항상 3개 있죠. 적절성, 정확성, 자료의 양입니다. 를 통해서 가중 평균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감정평가업자는 시산 가액을 감정평가 중에 다른 감정평가 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 방법으로 산출한 시산 가액과 비교하여 그 합리성을 검토한다. 이 말은 뭔가 우리 항상 감정평가할 때 각각에 있는 물건마다 주된 방식이 있어요. 자, 이미 공부했지만 우리 한번 물어보자고. 건물은 무슨 법이죠? 원가법이지. 근데 원가법을 썼는데 이 값 적절히 않을 경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감정평가는 주된 방식을 쓰고 나머지 부호 방식을 통해서 그 합리성을 검토합니다. 이 말은 결국은 뭐예요? 감정평가는 비록 하나의 물건이지만 원칙은 주된 방식이 있지만 3가지 방식을 전부 다 쓴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이 5번의 그 말입니다. 하나의 방식, 주된 방식이 있는데 하나 이상의 어떤 다른 방식 써가지고 예, 그 합리성을 검토한다. 이런 문구는 좀 기억하시라고요. 자, 넘어갑니다, 이제. 예, 지금부터 이제, 저기 있는 6번에 감정평가 3방식 원가법. 자, 이런 원가법은 6번부터 있죠. 이까지 보셔야 돼. 이거 맞네. 묶어서 본다면요. 저기 있는 23번까지. 6번부터 23번까지. 여기 한 문제야. 그 다음에 26번부터 40번까지 한 문제. 41번부터 있죠. 54번까지.
여러분들은 일단 봐보세요. 이게 우리 감정평가는 매년마다 딱 한 문제가 무조건 계산 문제. 무조건. 근데 패스할 거 아니야 이거. 자 보세요. 일어났거든요. 24일 때가 이 문제야. 25일 때가 이 문제였다고. 26회 이 문제였어. 원래 27일은 여기 나올 것 같은데 나오면 아마 나 같으면 계산 문제는 분명히 정해져 있는데 54번 문제 있지. 54번. 굉장히 쉬운 거야. 무조건 그 문제 푸셔야 돼. 나도 한번 찍어보자고. 지금은 계산 문제 그거 이외엔 다른 게 낼 게 없어. 이미 순서별 다 나왔어. 차근차근히. 그래서 아마 실제 시험은 거기 검용적 투자결합법의 환원율이 시험 안 내고 있죠. 저와 같이 53번쯤 나 같은 내겠어. 깔끔하게. 수익환원법에서 평가한 대상물과 같이 얼마 해서 있죠. 밑에 있는 요걸 저기 있는 53번에 있는 토지 고기 내용을 쫙 바꿔갖고 있죠. 시험 내겠다고. 그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이게 무슨 법 쓸래? 이걸 먼저 판단하셔야 돼. 그래서 일단 자 정리할게. 조금 이제 뭐 있습니까? 좀 찍는다. 하여튼 통계상 본다면 좋은 말로 한다면 요건 아마 말로 시험 나올 것 같아. 결국은 얘가 계산문 나온다면 이건 계산문이 딱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철저히 말로써 묻는 건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 그리고 수익환원법은 결국은 계산문제 이미 나올 것을 순서로 딱 냈기 때문에 그 다음 나올 건 그 검용적 투자결합법 이해는 낼 게 없을 것 같아. 그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이거를 봤으면 하여튼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라고요. 공부하실 때. 자, 일단 원가법이 좀 기니까 좀 끊고 다시 하자고요. 10분 쉬어 다시 할게요.